감사합니다. 해피진입니다. 163번째 듣는 감사일기에서는 앞선 편들과 마찬가지로 하버드 의대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9번째 비밀로 소개된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챕터는 신화의 힘으로 유명하죠. 캠벨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다기보다는 살아있다는 경험을 찾는다. 과연 어떤 비밀이기에 캠벨의 말로 시작할까요? 바로 살아야 하는 강력한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 비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켈리 터너는 늘 암 환자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왜 살아남고 싶은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켈리 터너는 단순하게 살아남고 싶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인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설령 인생의 모든 목표를 성취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목표를 갖는 것만으로도 몸에 활기를 북돋아주는 생명의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켈리 터너는 재미있는 실험도 소개합니다. 69명의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한 연구인데요. 유방암 수술을 받고 3개월 후에 암 환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암을 진단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말이죠. 놀랍게도 처음에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암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거나 어쩔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인정했던 사람들보다 암 재발 확률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3건의 연구가 더 있었고요. 그 실험에서도 암을 부인한 정도가 높을수록 암 환자의 생존 기간도 길어졌다는 상관관계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요. 암을 강하게 부인한 환자들이 부인의 정도가 낮은 환자들에 비해서 신체의 부작용이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조건적인 죽음에 대한 부정과 부인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우울감을 불러일으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들도 설명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단번 부인을 하면 더 오래 산다고 했는데 또 부정을 오래 하면 우울감이 걸려서 죽는다고? 이 상반된 이야기에 혼란을 먼저 느끼실 겁니다. 결국 저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죽는다는 사실보다 살아야 한다는 이유와 같은 다른 것에 더 집중하면 실제로 암을 극복하고 오래 생존할 수 있으며 재발 위험이 줄고 부작용도 적게 나타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나 암에 안 걸렸어의 부정이나 부인이라기보다는 살아야 한다는 목적을 가진 자가 훨씬 더 오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면 치유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 우리의 상처들을, 아픔들을 직면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어떤 순간들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치유할 에너지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무조건 직면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에너지를 회복하면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심리적 체력과 신체적 체력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들을 한편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암에 걸렸다는 상황에서 무엇에 더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고 저는 봤는데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나를 낙인 찍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암에 걸렸지만 살 거야 해서 살 거야에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더 생존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 논문들이 유료 논문들이라서 제가 저 논문들을 구한 후에 자세한 내용들을 따로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삶의 의미를 갖는 것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거창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내가 왜 살아남고 왜 살고 싶은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에도 영향을 크게 줄 텐데요. 그리고 그 차이는 평화로운 시기보다
힘든 시기에 더 크게 드러나겠죠. 그러니 우리도 스스로에게 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이 너무 큰 질문이라 잘 모르겠다고 여겨진다면 저자가 소개한 변형 질문을 던져보셔도 좋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활동이 나에게 에너지와 기쁨을 주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천천히 던져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잠깐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시끄러울 때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번에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 조급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저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한 번 더 웃었는지, 무엇을 하면서 혹은 하지 않으면서 기분이 좋았는지.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가장 완벽한 때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모두들 자신을 기쁘게 하고 활력 넘치게 만드는 무언가와 함께하는 삶들을 이어가시길 바라며 이제는 우리 마음에 감사의 에너지를 더해볼 시간입니다. 듣는 감사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카페에 와서 감사일기를 적을 수 있습니다. 반가운 닉네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하 사장님으로부터 응원 카톡을 받고 답해 힘을 얻고 감사합니다. 오늘 법인 회원들에게 스승의 날 기념으로 작은 선물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산책하며 엄마랑 통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맙습니다. 현재의 감사, 감사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퇴근해보니 아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세탁기를 돌려 빨랫줄을 베란다에 묶은 후 빨래를 널어놓고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해놓았네요. 고맙고 감동입니다. 미리 안 덕분에 여유있게 찾아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언니가 만들어준 맛있는 오뎅국 덕분에 저녁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길에 엄마가 먹고 싶다는 초코식빵, 호박식빵도 사드리고 작은 쇼핑 감사합니다. 판단이 안 될 땐 명상을 하려고 노력해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도가 꽤 재미있었고 좋은 자료를 많이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일기를 나눠주신 다이룸 행복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이번 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보살피시길 바라며 오늘도 듣는 감사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